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만나며 살아간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믿고 신뢰하며 관계를 이어간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우정을 나누고 협력하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큰 실망을 겪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경제적, 사회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친절하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는 동료가 알고 보니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 사람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반대로 처음에는 무뚝뚝하거나 거리를 두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 알고 보면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한 첫인상이나 말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SNS를 통해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거나 필요할 때만 친절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단순히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관적인지를 살펴보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이 선의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는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워하고 누군가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 문제는 우리가 후자의 사람을 너무 늦게 알아차릴 경우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를 면밀히 관찰하고 신중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 같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파트너가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신뢰를 주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을 불리하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말과 행동만으로 상대를 믿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빠르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리를 두거나 쉽게 마음을 열지 않지만 알고 보면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쉽게 친해지지는 않지만 한번 신뢰를 쌓으면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대를 단순히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상대의 본 모습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후회를 줄이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상대의 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할 5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상대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종종 그들의 말이나 첫인상만으로 성격을 판단하곤 한다. 하지만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첫인상은 의도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겉모습이나 말보다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은 본능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조작할 수 없으며 반복적인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행동의 일관성이다. 누군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특별히 친절하거나 반대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무례하다면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상냥하게 행동하지만 고객 서비스 직원이나 식당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사람의 성향은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 패턴을 통해 드러난다. 두 번째로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관찰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약속을 잘 지키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지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곧 연락할게라고 말해놓고 연락하지 않는 사람, 모임 시간에 반복적으로 늦는 사람, 작은 부탁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신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반면 작은 약속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특정한 관계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보다는 일관되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예의 바르지만 가족들에게는 무례한 사람, 친구들에게는 다정하지만 연인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본성은 특정 관계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진짜 성향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드러난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쉽게 흥분하거나 남을 탓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대로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살펴야 한다. 겉모습이나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지,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지, 다양한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진정한 인성은 자신보다 힘이 약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관계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보인다면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강자에게는 공손하지만 약자에게는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라면 그의 친절함은 단지 계산적인 행동일 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A 팀장은 상사나 동료들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청소 직원이나 인턴에게는 인사를 받아도 무시하거나 지시를 할 때 반말을 사용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은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점점 신뢰를 잃었다. 반면 B 팀장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예의를 갖추었다. 그는 청소 직원에게도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고 인턴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다. 결국 팀원들은 B 팀장을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게 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평소에는 다정하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 감정이 좋을 때는 친절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반면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약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진정한 인격을 지닌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의 본성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 사소한 행동에서 더 잘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는 직원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상대를 존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깊은 가치관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먼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예의 바른 사람을 신뢰해야 한다.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손하지만 자신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언제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는 종종 친절한 사람을 보면 그가 좋은 사람일 것이라 착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대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본다면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줄이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돈이 단순한 거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을 대하는 태도에는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누군가는 돈을 정직하게 벌고 성실하게 관리하는 반면 누군가는 쉽게 돈을 얻으려 하거나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주변과 나눌 줄 아는 반면 일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결국 돈을 어떻게 벌고 사용하며 관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람마다 돈을 벌기 위해 보이는 태도는 매우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노력하며 돈을 벌고 성실함을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려 한다. 하지만 반대로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이나 편법을 쓰는 사람은 언제든 주변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소한 거짓말이나 조작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을 위해 원칙을 쉽게 깨는 사람은 결국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일 확률이 높다. 두 번째로 돈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쓸 줄 안다. 반면 오직 자신의 사치와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또한 남에게 베푸는 척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쓰지 않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물질적 이익이 아닌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돈을 다룰 때 보이는 성향도 중요하다.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무리한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반면 충동적으로 돈을 쓰거나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나중에 갚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금액이 작더라도 빌린 돈을 쉽게 여기고 갚지 않는 사람은 더 큰 금액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돈을 잃었을 때의 반응도 그 사람의 성향을 보여준다.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지만 돈을 잃었을 때 남을 탓하거나 분노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돈을 잃었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과 변명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 물론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인간관계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소중히 여기되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반면 돈을 위해 관계를 쉽게 버리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돈이 많아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돈이 없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신뢰받는 법이다. 결국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람의 본성이 보인다. 돈을 벌 때 정직한가, 돈을 사용할 때 누구를 위해 쓰는가,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신중한가, 돈을 잃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아는가. 이 5가지 요소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언젠가 후회할 관계인지 판단할 수 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그렇기에 돈을 통해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피하고 돈을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그에 따라 행동도 달라진다.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의 성숙도가 결정되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변화가 크지 않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극단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도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는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빠지면 갑자기 냉정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자신의 기분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관계에서 반복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급격히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냉정해지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장난을 잘 받아들이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사소한 농담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피곤한 이유는 감정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지만 기분이 나빠지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야 하며 언제 감정이 폭발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신뢰를 쌓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그렇다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첫째, 그 사람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감정이 안정적인 사람은 기분에 따라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기분에 따라 말투나 행동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 감정이 격해질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려 노력한다. 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셋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불안정한 태도를 보인다. 반면 상대방의 감정에도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그 사람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타인에게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도 혹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떠올려보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는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친절해 보이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특히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본성이 극한의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본 모습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람은 안정된 환경에서는
쉽게 친절함과 배려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본능적인 성향이 표출되며 이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회피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두 친구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초기에는 서로 신뢰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재정난이 발생하자 두 사람의 태도는 달라졌다. 한 친구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다른 친구는 책임을 회피하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나아가 자신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 자금을 혼자 감당하도록 상대에게 떠넘겼다. 결국 위기를 헤쳐나가려던 친구는 홀로 부담을 지게 되었고 신뢰했던 친구와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할까? 첫째, 위기 상황에서 태도가 급격히 변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어 보이던 사람이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냉정하게 등을 돌린다면 이는 일관된 인격이 아니라 순간적인 가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 관계를 끊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둘째,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변명만 늘어놓으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라며 자신의 어려움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위기가 닥치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동업자에게 모든 손해를 떠넘기는 사람,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 등은 신뢰할 수 없는 유형이다. 반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자세,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단순히 평소의 모습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사람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다. 결국 신뢰할 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상대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누구나 좋은 시절에는 여유를 가지고 남을 배려하며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특히 실패를 경험했을 때는 감춰왔던 진짜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실패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성숙도, 인내심, 책임감 등을 그대로 반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감정 조절 능력이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 분노하거나 좌절에 빠지며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쉽게 화를 내거나 상대에게 불만을 쏟아내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감정을 조절하며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신뢰를 유지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도 중요한 요소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한다. 이들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운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하거나 남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았다거나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도와주지 않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기 어렵다. 실패 후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패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돌리거나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반면 실패 속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하며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믿을 수 있는 존재로 평가받는다.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평소의 관계보다 더 깊이 상대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더 나아가 어려운 순간일수록 진짜 성격이 드러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 후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다시 도전할 준비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패를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겪은 후 좌절하며 쉽게 포기하거나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경우 상대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사람의 진짜 모습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누군가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 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남에게 떠넘기며 변명을 한다.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성공할 때보다 실패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정성 있고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나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까? 기존에 알려진 방법들은 옷차림, 약자에 대한 태도, 돈을 대하는 방식, 분노 조절, 실패 대처 외에도 몇 가지 새로운 기준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언행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약속했던 말을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발언을 쉽게 번복하는 사람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은 상대가 얼마나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가이다.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 반대로 대화 중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 하거나 상대의 말을 쉽게 끊는 사람은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상대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듣고 있는지,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기준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소한 약속도 소중히 여긴다. 반면 지각이 잦거나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순한 시간 약속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신뢰를 쌓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변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기준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이다. 우리는 평소에는 친절한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해결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타인을 탓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본인의 실수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 기준은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진정한 인격자는 남의 성공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안다. 반면 질투심이 많거나 남의 성취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주변 사람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지 아니면 사소한 부분을 트집 잡으며 깎아내리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쉽게 알 수 있다. 함께 성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 등을 관찰하면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